오늘 강의하실 최연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희 교수님은요, 현재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마음챙김 뇌과학센터 대표이십니다. 심리학, 사회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하셨고 상담학 박사이십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마인드풀니스 본부 마음챙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논문으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활용한 마음챙김과 치료 관계 간의 동태적 분석, 만성 우울증에 대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의 치료 기제와 임상적 적용 효과, 상담자의 자기 돌봄과 소진, 그리고 공감 피로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 자비의 역할, 마음챙김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과정 변형과 신경생물학적인 분석, 그리고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역서로는 지금 이 순간 마음챙김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마음챙김으로 스트레스와 새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강의 순서는 스트레스는 반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챙김으로 관찰해야 할 대상이다. 자동 반응에서 마음챙김 반응으로 라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십니다. 그러면 최연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와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낯서는 단어가 아니고 이제 익숙한 개념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을 심리 상담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어떠한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스트레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말이면서도 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늘 겪는 것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마음 챙김으로 대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챙김 자세로 스트레스를 바라보면 아주 다른 변화, 지금까지와는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어차피 만나야 되는 스트레스라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게 마음 챙김의 역할입니다. 여기 사진 하나를 보시면 한 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팔이 아프지도 않고 또 손쉽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트레스 무게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래도 이 정도 스트레스는 들고 있을 만하다. 그리고 이 정도 스트레스는 괜찮다. 별로 큰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늘 겪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을 무겁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며칠 동안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굉장한 고통일 것입니다. 어, 이게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마비될 만큼 큰 고통이기도 하고 컵을 들고 있느라고 그 손으로 해오던 다른 해야 할 일들을 못해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죠. 네. 보통 우리는 두 손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스트레스에 매여 있어서 그 한 손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되니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작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또 얼마나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더 우리가 느끼는 것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계신지요? 보통 스트레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아주 큰 사건들, 이제 전쟁을 겪는다든가, 다 외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죠. 또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실직이 있다든가, 이런 아주 큰 사건들을
또 우리가 느끼는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 매일 겪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 조금씩 쌓이면 그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렇게 반복되는 골칫거리가 우리한테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 충격의 강도만큼이나 그 지속성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는 그리고 지속되고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 스트레스는 늘 있는 거지 하면서 무시했는지, 그냥 덮어두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굉장한 감정적인 요동과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바라보고 직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회피했는지 그런 평상시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은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동 반응과는 다른 어떤 다른 반응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는 늘 만나는 것이지만 이렇게 그림과 같이 끌려다니면 우리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 곁에 늘 있고 바다의 파도처럼 수없이 매 순간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만나는 스트레스를 다시 새롭게 그리고 바라보고 다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룰 때 마음 챙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하고 스트레스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스트레스인데 글자를 조금 바꿔서 스탑 해보죠. 이 뜻은 스트레스와 만났을 때 잠시 멈추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자동 반응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동 반응이라는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스트레스를 무시하거나 또는 쉽게 접하는 술이나 담배 등으로 회피했거나 아니면 분노를 뭐 즉각적으로 일으키고 뭐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과잉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였던 그런 자동 반응들 그런 것들을 잠시 스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처럼 또 스트레스가 웰리스로 바꾸는 것이 마음 챙김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잘 대응하고 잘 다루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건강과 행복까지는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 챙김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스트레스를 없애고 빨리 해소해야지 계속 그 스트레스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나의 인생과 방향과 나의 가치,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전념하고 행동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우리는 웰니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음챙김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인드풀리스가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이렇게 마인드풀 레볼루션 그래서 마음챙김 혁명이라는 타임지에 이렇게 표지가 장식되면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구글이나 또는 다른 어떤 연구 논문을 찾아보기 위해서 뭐 한국에서는 마음챙김 또는 또 외국 문헌은 마인드풀리스, MBSR, 뭐 여러 가지 액트 이런 키워드만 쳐도
방대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만 봐도 이 마음 챙김이 우리의 심리 장애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또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음 챙김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변화시킨다는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과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효과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마음 챙김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잠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의 효과는 우리가 느끼는 통증, 그리고 각종 암이나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을 완화시킨다 하는 기능을 하죠. 마음 챙김이 처음 시작된 게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존 카바친 박사하고 사키 산토렐리 박사가 보통 대상자들이 암 환자, 또 심장질환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그룹워크를 했는데 마음챙김을 적용을 하고 훈련을 계속하니까 암이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그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연장돼서 통증도 덜 느끼고 잘 살아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특히 오늘 얘기할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리학적으로 본다면 우울감, 우울증, 불안, PTSD, ADHD, 그리고 폭식 장애나 수면 장애나 특히 효과가 있고요. 환자들한테도 큰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돕는 상담자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자신의 연민을 늘려주고 공감 능력을 증가시키고 특히 치료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이 마음챙김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치료 관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상담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치료자와 즉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치료 효과는 그런 심리적 치료의 이론이나 또 기법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그 관계가 치료 효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 효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 관계를 마음챙김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은 이런 주의 능력, 어텐션하는 능력을 길러주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 능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행 능력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도 증가시키고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 탄력성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공적으로 나이 들 수 있도록 노화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같이 마음챙김의 효과는 많은 분야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음챙김 기반 심리치료가 심리치료에서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많이 이론들이 확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5가지를 나열을 했는데요. MBSR, MBCT, ACT, DBT, MSC, SP 이렇게 있습니다. MBSR은 존 카바치 박사가 또 사키 산토렐리드 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스트레스와 통증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와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MBSR, 즉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위주로 설명을 앞으로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MBCT인데요. MBCT는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입니다. 진달 시갈 박사, 테스 데일, 그리고 막스 윌리엄스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주로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 우울증은 인지행동 치료나 어떤 다른 약물로도 쉽게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우울증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심리 치료를 했든 약물 치료를 했든 효과가 있다가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다시 재발되는 그런 현상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계속 치료의 효과를 유지시키고 또 재발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에 마음 챙김을 넣어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재발이 안 되고 유지되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려는 노력. 보통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오류가 있는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려는 치료를 하죠. 인지행동 치료는. 근데 그렇지 않고 MBCT는 자신의 신념과 생각,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탈융합해서 바라보는, 즉 디퓨전에서 바라보는 마음 챙김적인 자세를 습득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액트, 수용 전념 치료는 주로 수용과 그리고 전념 행동, 가치 있는 나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에 전념하는 걸 강조하는 헤이즈 박사가 개발시킨 이론입니다. 이 치료는 우리가 보통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부정적이고 힘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를 회피하거나 또는 빨리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빨리 없애려고 하는. 근데 그러한 부정적이고 힘든 경험들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챙김의 자세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즉 수용하고 그 대신에 현재 나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에 전념해서 행동하는 것, 커미트먼트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DBT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인데요. 리네안 박사가 특히 성격 장애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요.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감정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기분이 좋다가 아주 가라앉고 아주 극단적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을 아주 좋게 보고 이렇게 존중했다가 또 어떤 사건만 일어나고 계기만 있어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 감정이 양극단으로 가는 게 경계선 성격 장애자의 특징인데 이 양극단의 정서를 정반합의 논리로 양극단 외에도 아주 좋은 거, 아주 나쁜 이 두 가지의 양극단에 있는 감정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음을 그 중간에 다른 관점과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마음챙김의 자세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MSC는 마음챙김 기반의 자기-자비 치료입니다. 거머하고 네프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여기서는 self compassion,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비심, 자애심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compassion, 그 자비심이라는 것은 건강한 형태의 자기 수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는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죠. 또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은데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신을 비난하고 나무라는 대신에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고통과 또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자신을 친절함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자비심이 MSC, 마음챙김에 기반한 자기 자비 치료로 이러한 자비심이 길러진다고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SP, 센소리 모터 사이코테라피가 있는데요. 이거는 감각 운동 심리 치료죠. 여러분 최근에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그덴 박사하고 밀턴 그리고 다이너 피셔 등 이런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인데 이 감각운동 심리치료는 몸 지향 대화 치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어렸을 때의 발달 외상 그리고 애착 외상 어렸을 때 겪었던 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의 주로 몸을 다룹니다. 물론 몸뿐만 아니라 인지와 정서를 같이 다루고 치유하려고 하는데 이게 몸 중심으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어릴 적 외상이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형태로 몸으로 기억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착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으로 기억되어 있는 암묵적인 기억, 이러한 암묵적인 기억을 다루기 위해서 SP 이론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챙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운동 심리치료를 여러분이 적용한다고 할 때는 치료자가 마음챙김이 완전히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담자한테도 마음챙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몸지향 대화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챙김에 기반한 심리치료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그룹워크도 하고 개인적으로 심리상담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심리상담을 해보면 마음챙김에 기반해서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확실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게 되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위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MBSR은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으로 보통 8주간의 그룹 워크를 통해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던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마음챙김으로 스트레스와 새롭게 관계를 맺도록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 그룹 워크, MBSR 그룹 워크는 매우 매력 있고 그리고 만나서 같이 작업하고 활동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하는 아름다운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은 저 자체도 굉장히 힐링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제가 저희 학교와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MBSR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고요. 이 다음에 있는 그림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인드풀니스 본부에서 MBSR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사진들이고 그 지도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뭐 유럽도 미국의 전역 그리고 일본, 대만 이런 전 세계에서 오셔서 그 마음챙김에 푹 빠져서 수련하고 훈련하고 서로 본인의 그 전문가 영역에서의 효과들을 나누고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배웠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가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 배운 것을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내담자들에게 열심히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챙김이 어떠한 것인지 정의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이 무엇일까? 존 카바친 박사는요. 마음챙김이란 지금 현재의 순간의 의도를 가지고 비판단적으로 모든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틱 나탄 스님 계시죠? 유명한 틱 나탄 스님은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이다. awareness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알아차림, 자각. 그래서 호흡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함께 머물며 존재하는 것이다. just being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머 박사는 수용적인 태도로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거머 박사는 또 알아차림도 얘기하면서 수용을 강조했어요. 수용. 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느낄 때 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 챙김은 이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고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용적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만 박사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정서지능으로 유명한 분이죠. 골만 박사. 그래서 모든 사건을 마치 처음 일어난 듯이 보며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의 사실로 직면하는 것이다. 골만 박사가 강조한 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이나 자신의 그 기준들, 항상 본인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경험을 그대로 보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그 사실로 직면해 보자. 이것이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마음챙김의 대가 중에 학자인데요. 비숍, 로우, 샤피로 이분들은 마음챙김 상태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관찰한다. 생각과 감정을 규정짓지 않고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의 그저 사건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보면 마음챙김의 핵심이 이렇게 키워드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bare attention, 순수한 주의, 그리고 awareness, 알아차림하는 것, 그리고 acceptance, 수용하는 자세, non-judgment와 see clearly.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하는데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챙김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IAA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I는 intention이고 A는 attention, 그리고 또 다른 A는 attitude입니다. 여기서의 intention은 의도를 말하죠. 내가 지금 여기에 현재에 주의 집중하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든 몸 알아차리기를 하든 호흡과 몸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그 의도, 그 인텐션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attention은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때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attitude의 A는 이같이 현재의 나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때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는가? 이때의 태도는 비판단의 태도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앞에 있는 정의를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더라도 마음챙김이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효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의를 보더라도 우리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챙김에서 말하는 정의처럼 지금 here and now의 마음을 두고 온전히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것. 그리고 닉 나탄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스트 존재하는 것. 그대로 머물고 존재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챙김 명상 해보셨나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개념은 참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저도 지금 이 강의실 안에 있고 컴퓨터 앞에 있고 그래서 저는 몸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계신 곳에 또 의자 위에 몸이 분명히 그곳에 계시죠. 그래서 나의 몸은 이곳에 있는 게 분명한데 다시 질문을 드려서 내 마음은 지금 이곳에 있는가? 네.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내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음은 다른 곳에 쉽게 다른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의 주의를 이렇게 잘 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음도 몸도 같은 곳에 계시겠죠. 근데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잠시 생각은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른 데로 쉽게 날아갑니다. 오전에 어떻게 일하시다가 불쾌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급하게 내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또 간섭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음은 쉽게 떠도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몸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here and now의 몸은 있지만 마음은 미래의 불안한 곳으로 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과거의 어떤 후회나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마음이 방황을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 마음이 많이 방황을 하고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는 연구가 실제로 연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 일상의 46.9%는 마음이 여기저기로 떠돌았다. 방황했다. 마인드가 원더링 했다. 라는 증거가 밝혀졌고 이렇게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생각을 하나 이렇게 세어봤더니 뭐 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이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음의 단어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염려라는 여기 한자가 있죠. 염려. 그 염려는 생각과 감정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갖고 산란하고 또 근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 그럼 걱정, 어, 마음이 떠도는 것, 걱정이 많은 상태를 말하죠. 염은 염이라는 한자를 보면 요 위에가 이재금, 이제 역이란 뜻이고 요 밑에 마음심. 그러니까 생각염인데 이 염자만 보면 마음이 여기 있는 건데 이 려자를 보면 여기 생각 사자에서 생각이 여기에 부스가 이게 흩어진다. 위에 있는 부스가 흩어진다, 어지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음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여기저기로 어, 돌아다니는 마음의 방황의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걱정이 생기고 이 걱정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마음이 한 곳에 있지 못하다. 그래서 걱정의 상태는 스트레스가 받을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염려가 아닌 마음 챙김은 정념입니다. 한자로. 여기서 염은 그대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근데 정념은 바른 마음을 말합니다. Here and now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도 바른 마음. 현재 마음을 두는 것이 정념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 중에서 하나죠. 정념은. 그래서 팔정도는 뭐 바른 견해, 정견도 있고
바른 생활이면 정명. 그래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른 마음이 정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이 바를 정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판단 없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 없음.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 그래서 정념은 판단하지 않는 바른 생각입니다. 마인드풀리스가 뿌리는 동양 철학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 개념을 갖고 가긴 했지만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또 심신 치유로서의 자리를 잡을 때 미국에서 확립이 됐죠. 그리고 다시 동양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으로 넘어갈 때 마인드풀리스가 정념으로 바로 해석이 되면서 금방 전달이 됐어요. 그 뜻이 분명해졌고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올 때는 마인드풀리스가 마음 챙김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마음,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정념에서 말하는 판단 없이 자신의 모든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 챙김인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구글 사이트에서 마인드풀리스랑 관련된 그런 그 상징된 이미지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가, 정념, 이 판단 없이 경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해야 할 일,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태로 걷고 있죠. 걷고 있긴 한데 생각은 꽉 차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옆에 있는 강아지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풍경과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 그 자체를 현재를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길을 걷고 앞을 보고 있지만 뭔가 상념으로 full 돼 있고 가득 차 있고 마인드 full 되어 있고 강아지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죠. mindful. mindful이 아닌 mindful.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 없이 보는 것을 강조해서 mindfu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자신의 경험에 휩싸여서 과거 경험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성철 스님의 말입니다. 네,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말인데요.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뜻이 아주 깊은데도요. 산은 산인데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나의 아픈 기억과 판단으로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산에 얽힌 나의 경험들이 많죠. 산에서 길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산은 늘 오르기 힘든 곳이었어. 라는 선입견이 있다거나 그렇게 또 산사태가 났던 곳 이런 것으로 산을 보기가 쉽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폭우로 넘쳤던 강물, 내가 길렀던 가축들이 흘러서 떠내려갔던 강물, 또는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이렇게 투신 자살했던 강물, 이런 것들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산을 산으로 또는 물은 물로 그 현재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의 경험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되게 어렵죠. 지금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우리가 개념화되고 습관화되고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치거든요. 훈련 과정을 저희 그룹워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현재 경험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지금 현재의 마음을 두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판단 없이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통해 훈련을 합니다. 명상은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마음 챙김에서는 공식적인 명상과 비공식적인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상 같은 경우에는 호흡 명상, 또 자해 명상도 있고요. 정주화 명상, 그리고 요가, 마음 챙김에 사용해지는 몸을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움직이는 요가들, 그리고 비공식적인 명상에서는 마음 챙김으로 걷기, 마음 챙김으로 먹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먹는 거랑 달리 그냥 먹기에서 마음 챙김 먹기로, 그냥 걷기에서 마음 챙김 걷기로 하는 움직임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먹어보고 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합니다. 그 명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명상.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명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 주로 그 집중 명상을 사마타라고 하는 집중 명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마인드풀니스에서 얘기하는 마음 챙김은 마음 챙김 명상은 통찰 명상입니다. 위파사나라고 하죠. 그래서 사마타 집중 명상은 지하고 정으로 대변됩니다. 고정시켜서 집중하는 것. 즉 분산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네. 고정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근데 마음챙김 명상은 이와는 달리 통찰 명상으로 위파사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상을 판단 없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판단 없이 바라보고 자각하는 것.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관하고 해를 말합니다. 이 관찰이 매우 중요하죠. 관찰하는 것. 그리고 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돼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객관화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관찰자가 될 수도 있고 관찰이 되어지는 자도 다 되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위파사나 명상의 핵심적인 요소를 사띠라고도 말을 하죠. 사띠. 사띠는 나에게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띠는 약간 보긴 보는데 약간 상위의 개념, 메타커그니션의 개념으로 약간 상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보는 거. 그리고 나에게 감정이 일어나면 이런 감정이 일어나구나 하고 이 상위 약간 거리를 두고 나의 감정을 보고 또 생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는 개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느끼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사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띠는 알아차림의 뜻이고 주의의 뜻 그리고 기억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현재의 마음을 두고 나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알아차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잠깐 강의 중이지만 시간을 내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명상벨을 울리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호흡 명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일단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세는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너무 뒤에 이렇게 의자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게 우리 알아차림과 자각을 해야 되니까 허리를 곧게 좀 피는 게 좋습니다. 다리는 꼬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게 어깨나 등이나 목을 긴장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어깨도 등도
또 우리의 얼굴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가슴을 약간 올려주세요. 그런 자세에서 제가 가이드를 할 테고 여러분 같이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고 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나의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림해 보겠습니다.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느낌을, 그리고 내쉴 때는 내쉬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호흡하면서 호흡에 대한 이 자각,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을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함께 내 마음을 두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숨을 쉬고 있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는 중요한 마음 챙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지만 호흡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이 호흡이 현재의 순간입니다. 호흡과 함께 현재의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몸이 알아서 숨을 쉬게 내버려 둡니다. 지금 이 순간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내 호흡을 한다는 것보다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숨을 쉬고 있고 온전히 깨어 있고 온전히 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하다 보면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방황해서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죠. 이런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경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내 호흡으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다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호흡하면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사는 연습이며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림해 보겠습니다. 네, 예, 호흡 명상이 잘 되셨나요? 어, 마음이 이렇게 한 곳에 있고 또 호흡에 계속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어떠셨는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마음 챙기면서 어떻게 대하는지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것들 새로운 개념들을 좀 몸으로 경험해 보셨고요. 이제 스트레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부분을 그래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주로 반응을 합니다. 반추하고 감정적 충동적 행동하고 회피하고 자기 반응이 있고 이 반추한다는 것은 자꾸 되뇌이고 똑같은 생각 자꾸 하고 과거의 생각 자꾸 떠오르고 하는 거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있고요. 그다음 회피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죠.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는. 그래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또 스트레스 있을 때 쉽게 자기 비난이나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서 상사한테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왜 보고서 작성이 느리느냐,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듣게 된다면 보통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들은 이 말 때문에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오후에 일을 할 때도 이게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죠.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데도 아침에 들었던 말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가고 또 미래에 대한 내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미래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이 아침에 들었던 상사의 잔소리 때문에 그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같은 팀원으로 있던 그런 후배나 또는 동료에게 큰 소리를 낸다든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쓰다가도 충동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물건을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쉽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상사에게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분노가 올라오거나 수치심, 당황스러움 등이 올라오면 이런 힘든 감정을 느끼는 자체가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거나 누르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잊으려고 술이나 담배 등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 증가합니다.
나는 빨리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럼 또, 만약에 보고서를 못 쓰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럼 나는 무능한 게 아니야? 나는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 거야. 라고 자기 비난을 쏟아붓기가 쉽습니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일 때는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쉽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을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자동적인 반응 외에 어떤 것이 가능한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챙김 반응으로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과거로 가서 오전에 들었던 그 어떤 비난의 말을 뭐 지적했던 상사의 말들을 계속 과거에 있던 말들을 계속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속 보고서를 또 못 쓸까, 또 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까, 이런 불안도 있었는데 이 불안한 마음 또는 산만해지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을 현재에다 둔 뒤에 두근거리고 불안정한 신체 감각을 느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잠시 바라보죠. 그러면 잠시 시간이 지나면 심장 박동도 또 불편했던 마음도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 챙김 자세로 현재를 보면. 그래서 이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조금 전 오전에 들었던 말이 아닌 지금 현재의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정서 조절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마음챙김 훈련을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났던 화나 불안을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그 회사의 그 팀 분위기를 망쳤거나 또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되면 또 당황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마음 챙김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보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하고 내가 지금 현재의 감정이 어떤지 하고 알아차림해보고, 그리고 알아차림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반응, 리액션이 아닌 다른 리스판스,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때는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회피하게 되고 또는 이런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만 하고, 그래서 뭐 폭식을 한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것에 더 몰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강렬한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스탑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생각을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 바라보고 좀 쌌디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바라보게 되면 회피보다는 나의 감정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보다 보면 강렬했던 감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나 분노나 불안 같은 것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기 비난이나 비하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보고서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나는 무능한 것이고 매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이는 그런 자기 비난의 마음에서 마음 챙김을 하면 지금 일어난 일은 회사에 다니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리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그 지적만 받고 야단만 맞은 것은 아니다. 나는 칭찬받았던 때도 있었지? 라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시각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불완전한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며
나는 전진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을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자동 반응과 달리 마음 챙김으로 하는 반응들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은 수련과 이런 프랙티스,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명상이나 요가, 움직임 등으로 현재의 마음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의 자극을 가지고 행동하는 연습들도 하면서 새롭게 반응하게 하고, 알아차림으로 행동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니까 수용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자비 명상이나 이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 등을 통해서 셀프 컴패션이 가능하는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마음 챙김의 반응이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도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지금까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동 반응, 습관적인 반응을 어떠했느냐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평상시에 판단하고 바라봤고,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았고, 회피했으며, 그리고 나의 신체 감각이나 정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자동 반응을 해왔다면, 그럴 때는 스트레스라는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그 스티뮬라이하고 반응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 스트레스하고 반응도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 자극이 있고 스트레스라는 자극이 있고 반응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공간과 여유를 만듭니다. 거기에 마음 챙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띄어서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여유를 여기다 넣느냐? 마음 챙김을 넣는 거죠. 스탑해서 스탑 멈추고 T는 take a breath 잠시 호흡을 하고 observe 관찰하고 그 다음에 proceed 반응한다 나아간다. 이것이 자동적인 반응과 마음 챙김 반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바로 반응했던 것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반응이 가능한데 이게 떨어진 공간 안에 잠시 멈추어서 자유와 선택의 자유 그리고 공간을 넣어준다는 그래서 빅터 프랑클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러한 공간은 우리에게 자유와 반응을 선택할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마음 챙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시가 있는데요.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자동 반응 아닌 습관적인 반응 아닌 잠시 멈추어서 다시 리스폰드하는 마음 챙김 반응이 가능합니다. 잠시 두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흙탕물을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맑아진 상태에서 잠시 스탑해서 마음 챙김하고 스트레스를 바라보면 그것이 맑게 있는 그대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설명해 드렸듯이 스트레스는 바로 반응해야 할, 리액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마음 챙김으로 지금 여기서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림하며 관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마음 챙김을 한 상태와 마음을 놓치고 마음 챙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 반응이. 마음 챙김이 안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반응을 한다면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마음이 과거 미래로 가 있고 계속 되뇌이는 반주를 하고 마음이 방황하며 산만해져 있고 그리고 나의 기준과 준거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면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심리적인 장애도 일어나고 자기 비난이 심해진다. 하지만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를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나의 마음을 두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서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 준거 과정이 아닌 지금 현재의 경험적 과정으로 지금 현재의 경험을 보고 그리고 수용하고 마음 챙김으로 반응하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신을 따뜻하게 보는 사랑의 마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심리적 안정감이 가능하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 챙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저희가 같이 마음 챙김 명상 중에서 호흡 명상을 같이 해봤는데요. 이 개념은 분명한데 몸으로 습득하고 몸에 배기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에 이렇게 식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듯이 프랙티스하고 훈련하고 같이 모여서 수련하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몸에 배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요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걷기 명상도 하고 호흡 명상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마음 챙김으로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스트레스와 매일 직면해야 하는 그런 나 자신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 자신을 보듬고 그리고 마음 챙김에서 말하는 현재의 마음 두기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나의 반응을 멈추고 호흡해보고 현재에 머물고 나의 반응, 나의 신체 감각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서 그러고 관찰한 다음에 반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스트레스를 마음 챙김으로 만나면서 스트레스와 새로운 관계 맺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